대표 급여 설계로 수백만 원 아끼는 법, 2025년 최신 절세 전략. 대표님, 지금 받고 계신 급여가 정말 절세에 최적인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급여, 퇴직금, 배당 이런 걸 전부 그냥 월급으로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똑같이 받으면서 세금은 덜 내는 방법 고민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김 팀장입니다. 요즘 대표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025년부터 보수총액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요. 그럼 재무제표를 조정해서 절세를 하긴 어렵겠네요. 그런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님의 급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첫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어떻게 나눠서 받아야 하는지, 둘째, 퇴직금과 실비, 배당을 어떻게 활용해야 절세 구조가 완성되는지, 그리고 셋째, 대표님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대표 급여는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대표 급여는 세금 설계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대표 급여는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동시에 대표 개인에겐 소득으로 잡히고 바로 여기서부터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이 시작됩니다. 급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남고 이게 곧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급여를 너무 많이 설정해버리면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서 어떤 구조로 받느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세 구조를 만드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적정 급여선 정하기입니다. 이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창업 1, 2년차 초기 기업이라면 급여를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퇴직금도 일정 부분 만들어 두셔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매출이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이건 법인의 손비 처리를 하면서도 대표 개인의 소득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10억이 넘는 기업이라면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로 급여를 설정하고 여기에 반드시 퇴직금과 배당을 병행해서 설계하셔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급여 자체는 법인세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표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급여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퇴직금, 배당, 실비까지 나눠서 구조를 짜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만약 대표님이 아직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면 지금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일 땐 최고 45%까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반면 법인은 200억 미만까지는 10%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개인 사업자는 순이익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법인은 대표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절세 수단도 비교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실상 방법이 제한적인 반면에 법인은 급여, 퇴직금, 배당 이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개인으로 1억을 벌었을 때 세금과 건보료로 약 2,5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걸 법인으로 전환해서 급여를 구조화하면 세금이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법인을 세웠다고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급여와 소득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대표 퇴직금 구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퇴직금이 절세의 핵심일까요? 첫째는 법인 입장에서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법인세가 줄게 되고요. 둘째, 대표님 개인 입장에선 이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10%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급여와 달리 추가 4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 급여를 10년간 유지했다면 퇴직금으로 약 7,2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걸 퇴직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약 700만 원인데 동일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 정관 명시, 퇴직 충당금 누적 설계 이것이 대표 절세의 핵심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실비, 성과금, 보수총액 신고 전략입니다. 대표님이 활동 중에 쓰시는 교통비, 통신비, 식대, 회의비 같은 비용들 있죠? 이건 급여로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물론 증빙은 꼭 남겨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 지출 결의서, 내부
내부 규정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성과금을 실비처럼 반복적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기급여로 간주가 돼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회계상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표님의 예시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IT 스타트업 운영 중인 김 대표님, 매출이 약 6억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대표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설정하시고 정관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한 후 퇴직 충당금도 꾸준히 쌓아갔습니다. 연말에 성과금을 일시 지급하고 실비는 교통비로 월 30만 원씩 따로 처리해서 보수충액에서 제외했고요. 잉여금 일부는 배당으로 돌려서 15.4% 세율만 적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연간 300에서 400만 원 이상 절세를 했고 장기적인 구조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보수총액 신고 2025년부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동화되어서 국세청 간이지급 명세서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여전히 수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고정급이나 월정상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세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 성과급이나 실비나 수당,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같은 건 보수총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료는 여전히 신고한 보수총액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지금도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이렇게만 하셔도 연간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급여는 적정선으로 설정하시고 둘째, 퇴직금은 정관 명시와 충당금으로 누적으로 준비하시고 셋째, 실비는 철저하게 비용 처리하면서 증빙 처리 잘 하시고 넷째, 성과금은 일시지급으로 회계상 구분하시고 다섯째, 보수총액 신고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세금과 4대 보험료에서 연간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를 제대로 구조화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퇴직금도 배당도 비용 처리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세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 노무, 법무까지 서로 맞물려 움직여야만 제대로 된 절세 구조가 나옵니다. 저희 비즈니스 헬퍼는 정관부터 시작해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절세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표의 급여는 그냥 월급이 아닙니다. 회사의 세금, 대표님의 자산, 그리고 전체 재무 전략의 중심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자동화가 된 이 시점에서도 대표님이 진짜로 챙기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급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구조화해서 받느냐가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실행법과 실전 예시 꼭 참고하셔서 대표님만의 절세 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헬퍼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